당직자 연석 최고의 날입니다. 당직자분들 되면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이심 감금 총투쟁 1421일째입니다. 3월 1일이 가까워집니다. 대통령께서 병원에 나와 계시다가 다시 돌아가셨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4년 지난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정말 무능하구나, 무책임하구나.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약한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이 대한민국의 선배님들께서 일어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전단지, 살포, 금지, 중국에 대한 삼불정책, 전작군 대수 시도, 사드 대체에 대한 비협조, 원전을 폐지하고 북한 원전 설립 기동, 한미훈련 축소 및 중단, 9.19 군사합의, 신적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국정농단,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또 다른 공수처 설립, 북한 핵폐기에 관심 없고 북한 핵폐기 쇼를 하고 있는 안보쇼,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버린 통일쇼, 북한 인권법 무력화, 지소미아 폐지, 대북방송 폐지, 국방부의 지적 적표기 폐지, 보훈처의 공산사회주의에 대한 70% 이상의 서운 전달,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명수 대법원장의 낭동, 대한민국 법관의 탄핵, 52시간 근로제 등을 비롯한 산업재해 보상금, 수없는 악법,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4년의 주소입니다. 이 건 하나하나가 모두가 탄핵건이고 이 건 하나하나가 모두가 감옥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제 알량한 지식인들 믿지 마십시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 때만 파리하는 박근혜 대통령 파리도저 믿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은 오로지 국민만 믿습니다. 국민께서 저항권을 발동해 주셔야 됩니다. 붉은 폭주의 열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많은 반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파들은 그렇게 분열해야 되는가? 정당이라고 민초정당을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 당 내에서도 그 민초정당에 스며들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누리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당대표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벌어진 거예요. 좌파 독재 정권하고의 한판의 싸움은 벌어진 겁니다. 누구도 우리 공화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공화당을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저도 이제 정치를 떠나고 싶어요. 모두가 오늘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말씀 안 하시면서 침묵 투쟁을 하고 계신 1421일 3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넘는 데서 손이 얼어가면서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모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투쟁하고 또 투쟁하는 그 진정성만큼은 당대표 저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이 고용 세습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민노총의 고용 세습 구조를 깨버렸어요. 끝까지 버티는 20개 기업을 빼놓고는 110개의 고용세습 기업을 뺐는데 지금은 131개의 고용세습 기업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다. 민노총에 대해서 어느 정치인도 어느 언론 방송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고용세습의 현실을 까발려야 합니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 고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정교조, 민노총, 또 문재인을 비롯한 세력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비정상적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됩니다. 청년의 미래가 없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의 미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 사다리가 없어진 나라. 그것은 결국 중산층이 몰락하는 나라가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중산층을 가장 두려워해요. 중산층을 없애는 그 자체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선동, 업무, 기획,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불법 탄핵에 대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역사에 대한 반역자들에 대한 법정 투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자체도 어렵습니다. 사실 많이 어렵지만은 두 가지의 백서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는 거짓 불법 탄핵 백서, 밝혀진 페이지만, 밝혀진 내용의 장수만 45만 페이지, 밝혀지지 않은 게 15만 페이지입니다. 불법 탄핵 백서를 7월까지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고위원도 영입하고 변호사, 법조인들을 대거 영입하겠습니다. 또 형사재판 백서의 수십만 페이지도 저희들이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이 거짓 불법의 두 가지 축은, 하나는 탄핵이고 죄 없는 대통령을 22년형을 때리는 형사재판입니다. 이 형사재판 내용들도 수십만 페이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백서를 7월 말까지 우리 공화당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전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이 나오시든 또 대통령께서 더 힘들어 주시든 우리는 그 백서 준비를 완료하고 백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양심을 팔아먹은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꽁꽁 묶어서 감옥 보낸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무언가를 분명히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한테 거짓 불법 짓을 했던 자들, 그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또 탄핵 백서, 탄핵 과정에 나오는 60만 페이지에 되는 사건마다 배신자들이 나옵니다. 형사재판에 나오는 이 대한민국의 반역 행위를 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사람들에 대한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단죄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그냥 그렇게 몰고 가서는 진실 정의의 투쟁은 없는 겁니다. 힘들어도 저를 비롯한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당직자, 또 시도당 위원장, 또 각 조직위원장, 서명대를 이끌고 계신 서명대 단장님들, 이름 하나 밝히지 않으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피와 눈물이 이제 우리가 그런 반역 행위자들에 대한 단죄를 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잡는, 거짓 탄핵을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공화당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더라도 우리 공화당을 이만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더 큰 공화당, 더 단단한 공화당을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것을 전에 2월 16일 날 그 문재인 관계 뉴스인데요. 뉴스타운에서 오전 11시에 문재인 아버지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있었는데 학도병으로 끌려간 지금은 선임으로 계시는 분인데
문용형 아버지죠. 아버지를 1950년 한국전쟁 2개월 8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그 영천전투 한 일주일 전에 그 근방에서 아마 체포를 해가지고 그걸 넘겼는데 56년에서 57년 사이에 또 두 차례를 만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갈치 시장에서 한 번 만나고 영국다리 밑에서 한 번 만나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좀 처음에 체포를 했을 때 좀 팼는가 봐요. 패가지고 뭐 원한이 있어가지고 말다툼 거 있었는데 그러면은 저 1950년 12월 초에 우리가 말하는 국제시장에서 그 알몬드 군단장한테 현봉학 제가 살려달라고 피난민들 살려달라고 했던 그런 아버지가 뭐 그 문재인 운명의 책에 보면 LSD 타고 왔다는 그런 것이 이제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밝히라고 청와대 요청을 했는 거 아닌지 이런 거 이제 소신은 없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재미난 게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때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3살, 4살이 아니에요. 7, 8세가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운명의 문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49년생 정도 되고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그 의혹이 벌써 10년 넘었거든요. 그래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증언이 없고 호적등본 떼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왜냐면 호적등본도 없고 그 원본 그것도 다 개인 아니면 형사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그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되면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씨가 4년 동안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모든 것을 파괴하고 원자력 발전소든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든지 북한에 갖다주고 대한민국을 몽창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는 그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자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 더 심각한 거는 문재인 씨가 정치를 한 지가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뭐 다음에 본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이상을 그 주변에서 같이 지내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또 참모라든가 이런 선거운동 한 사람들이 과연 문재인 씨의 정치를 몰랐겠느냐 이게. 그 정치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문제가 능히 혼자서 외로워서 잘 되는데 정치는 외로우면 절대 안 되는 게 정치하고 전쟁이거든요.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의도 하고 하면은 같이 먹통도 가야 되고 뭐 술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참모들이 문재인과 같은 저런 불구들이한 정치가들이 집단으로 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랩 코리아로 알바게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작당을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규모로 대한민국에서 암석처럼 박혀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재인 씨를 이걸 빼내도 왜 암세포라는 것이 암에 이거 전부 퍼져버리면 어느 단계에서 빼낸다 하더라도 이건 한쪽만 칼을 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2의 문재인, 제3의 문재인이 대한민국은 바글바글하다 이야기예요. 그 암세포가 퍼지면 수술을 못 해요. 그 지금 대한민국은 뭐 한 사람 뭐 문재인 뭐 이렇게 국민저항권을 해가지고 너 나가라 해가지고 뭐 퇴진하고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해결된 상황은 수술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지나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문제를 전반적인 말 때 1980년 초에 5.12 들어왔을 때 무슨 국민한테 선물 보따리 낸다 해가지고 5.18 터지고 나가지고 국민화해용으로 신원조회를 폐기했어요. 쓰리어 허삼수 화합 있는 사람들이 화해용으로 해가지고 신원조회를 없애버렸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결국은 없어지면서 30년 동안 흐르면서 이러한 거의 적색분자들이 정계에서 설치고 고위공직자로 선거에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영국 이런 거는 공안청이 절대로 이런 그 사상이 수상한 사람들, 집안 이런 사람들은 공직에 출마를 못하게 정치를 못하게 해요. 정치를 못 꺼내게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없으면은 한두 사람, 문재인 같은 사람, 한두 사람 뭐 청와대에서 끌어내린다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지 않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천 원장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지금 자유우파들이 많이 퍼나르고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분단 국가에서 아직도 적한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는 간의 공산집단의 6.25 때 제가 듣기로는 밥풀떼기 3개 총이 극장이라고 당시 그걸 들고 적화하겠다고 내려온 인민군 장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다는 현실은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검증하고 밝혀내야 되는데 이걸 속이고 대통령이 됐다면 원천인 거죠. 당선 무효고 지난 4년 동안 국정행위 한 거는 다 거짓이고 다 되돌려야 되는 이런 헌법 국정농단 이거 이상 큰 부정선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앞으로 시간차를 두고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생존하냐 죽느냐 연관된 국가의 정체성,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이 만과하고 희낙락하는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자료를 확인하는 그런 무파의 작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빨리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아마 무한무치한 주사파 집단에 똥개노드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버티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법부가 다 장악이 돼 있다 보니까 일개 직원이 나서서 하도 답답하니까 한마디 한 게 또 법조계를 신금을 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서울 남부지법 보안관리대표 황모 씨가 16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드넷에 실명으로 최악의 대법원장 양심과 썩은 정이라는 이런 글을 올리면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삼권 분립을 유지하는 민주주의하고 사법정의를 세우겠느냐. 이게 안 된다. 금방 사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정말로 백주대낮에 무슨 강도가 칼을 찌르고 돈 뺏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나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대역죄인들이 그냥 이렇게 공직에 남아있는 걸 보는 우리 국민들도 알면서 그러는 건지 답답한 건지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태규 부장판사라는 사람도 법부분 유니폼이 아니다 이런 책에서 하법부의 썩어빠지고 부패한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빨리 좀 사법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권 퇴진이 안 되면 어렵다는 판단합니다만 빨리 내려오기를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들이 우려했듯이 그 K방역이 정치방역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들이 2월에 무슨 백신 들여와가지고 접종한다고 그러더니 역시 우려했듯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가 중 32개국은 이미 접종이 한참 진행 중인데 대한민국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그나마 26일에 한다는데 이거 그나마 안 했던 나라들도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대량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그때 약속했던 75만 명, 몇백만 명 정도 안 되는 그런 물량이 아마 풀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는 동안에 한국 정부는 K방역 홍보에 많이 예산을 쓰면서 또 현실성이 없는 국산 치료제 백신 개발이라는 신규로에 몰입돼서 국민을 또 속인 이러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이라도 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실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다른 나라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안전성 검증에 도움이 된다.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는 하고
또 정세균 씨는 지금도 2월 초에 화이자 백신 5만 명병이 온다 허언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 생명권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이 정권에서 안 되면은 이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전쟁 나서 총알도 안 주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지금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만든 전형적인 보건정책 실패의 사례입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도 보도된 걸 제가 그래프로 봤지만은 지금 프로테지로 이렇게 오늘 현재 백신 맞은 나라들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45%, 영국 약 23% 등등, 미국 12%,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한국은 0%입니다. 0%. 이게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일찍 하고 빨리빨리 하고 잘하더니 백신 확보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다른 후진국들보다도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이거 반드시 다음에 규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도 또 한 번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것은 대한민국이 무장 해제가 됐구나 이제는 그런 현장에서 또 한 번 확인을 합니다. 대통령부터 북한이 마치 우리의 동족으로 대한민국하고 잘 지낼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불러일으키니까 저 말단에 경계추수에 초병들까지 이제 군기가 빠져가지고 정신이 해이해지니까 연일 북한 병사들이 휴전선 넘어와도 뭐 하는지도 몰라요. CCTV에 그런 사실이 또 4시간 뒤에나 출동하고 2012년도에는 노크 기순으로 그 당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2020년도에는 월책 기순 그리고 이제 올해는 오리발로 헤엄을 쳐서 건너왔다고 그러는데 그 CCTV에 3번이나 포착됐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뭉개고 지나갔다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엄동설안에 더군다나 고성주 강원도 북쪽에 잠수복과 오리발을 이용해서 몇 시간 헤엄쳐서 오는 것이 맞는 거지. 이제 국방부가 아주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것까지 의심이 되고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제서야 죄송하다고 그럽니다만은 국방부 장관 자체가 중요한 정책부터 큰 포인트를 잘못 잡고 전작권이나 달라고 그러고 북한 김정은 비위 맞추는 그런 똥개 역할이나 하고 있다 보니까 군의 기강이라든지 정신 상태가 전체적으로 다 무너진 이런 현실이 또 한 번 북한의 그런 귀순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엉터리고 지금 경계 근무가 안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오늘 또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 주사파가 실시한 모든 정책들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대한민국 국익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다. 단 한 가지 빨간 세상으로 대한민국을 접근하려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거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시킨 거지. 그 나머지는 전부 반대 방향으로 또 되지도 않는 그런 논리 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역사를 속이고 헌법을 농단하고 반국가적인 그런 방향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 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우 최고위원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안 좋은 뉴스가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가 인구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되어 있고 내년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식의 해결책을 그리고 대한민국은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갔는지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달성군을 과학기술과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첨단 과학 환경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꿈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산업, 주거, 교육이
하나로 복합된 과학기술 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크노폴리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달성의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어 달성이 첨단 과학 환경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달성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2008년 3월 28일 다사 금요장터 거리 유세 내용의 일부입니다. 2024년에 인구 250만을 꿈꿨던 대구시가 241만 8,346명으로 작년 대비 인구가 2만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달성구는 2016년 인구 20만을 돌파한 이래 올해 27만이 됐습니다. 매년 15,000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평균 연령은 39.5세, 대구 지역은 42.5세입니다. 3살 차이가 납니다. 테크노폴리스가 있는 유가읍은 33.6세입니다. 같은 대구 안에서도 달성군과 달성군이 아닌 지역에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자리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잠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알바자리를 제공하지 못하자 1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났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3개월짜리 알바는 한계가 명확한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두는 AI, IoT, 그리고 빅데이터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 초기에는 철도가, 그 이후에는 전력이 산업의 핏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oT가 산업의 핏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그리고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개개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리를,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전력회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선 슬로건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이 슬로건은 보수의 정체성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체주의 좌파 독재 정권이 중국 폐렴과 각종 정책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 꿈을 넘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 공화당의 슬로건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당직자 분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유리 위원장님, 본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윤리위원장 김수정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아스팔트의 4년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르짖고 힘들게 쌓아온 부채 사장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호시탐탐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또 우리 내분에서는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될 당원들끼리 음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우리 애국 동지님들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집회에 올라올 때도 버스에서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애국 동지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 현 우리 공화당의 우리 애국 동지님들입니다. 그 뒤에는 잘못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없애버리려는 사회주의 사상,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민족 중흥을 일으킨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일어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위시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님들, 이제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사고방식 정신으로 개개인의 목적과 개개인의 목표 달성이 아닌 진정한 우리 공화당의 목표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을 찾기 위하여 혼연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후로 이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세계에 계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화당을 뒤에서 밀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우리 자유 우파 국민님들도 함께 지금부터 새로운 정신각오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실 분 세대인데 재정선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올해 16년이 세월호로 봐서는 상당히 센 해입니다. 작년 경제년 이상으로 거친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투쟁이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해 많은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문재인 정권의 각오들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서서히 드러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이 일체 단결해서 끝까지 우리가 투쟁한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목표가 달성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신춘의 한 해 우리 공화당 당원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하는 대회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정래 도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방금 윤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절대 음해나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우리 우리 공화당을 지켜나갑시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 우리 설정 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조원진 대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문화예술위원장이니까. 저는 이 회의에 와서 느꼈거나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언어 활동이지 않습니까? 언어 활동인데 우리가 모르게 쓰는 좌파 언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이런 정체성 혼란이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울타리, 그죠? 더불어. 네, 더불어보다 우리는
예전에는 함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저 사회주의 지향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언어 활동을 할 때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김전분 여성위원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위원장을 하려니까 남성위원장인데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여성 대통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바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직을 맡았으면은 우리 전국의 각 시도당 여성위원장들 다 한번 찾아뵐게요.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뭉쳐가지고 여성들의 힘을 올해는 좀 잘 표출해가지고 더 뭉쳐가지고 남성 여러 동지님들의 힘을 뒤에서 받아가지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생신 축하합니다. 그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우리 김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위원장 강민수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그 청년위원장직을 맡고 나니까 우리 당에서 각 분야에서 뛰어주고 계신 위원장님분들이 참 노고가 많으시고 힘들게 뛰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의 청년 조직이 조금씩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조금씩 완성되어가고 있는 각자 이제 청년 조직의 장들을 만나서 우리 당의 조원진 대표님을 필두로 어떻게 청년들이 더 청년 조직을 더 강화하고 당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 좀 많이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세대.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여성위원장 김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좌파족일 겁니다. 그들의 말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겠지만 까딱하게 우리가 방심했을 때는 이 나라 체제가 위험하다는 것도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민초들의 삶이 상당히 지금 피폐해지고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가장까지도 가정에 이어서 자녀들까지 취업 문제라든지 각종 세금에 시달리고 물가 치솟는 물가에서도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여성위원회가 이제 그 조직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우리 젊은 여성분들께서는 우리 공화당 활동을 하면서도 투쟁할 때는 가열차게 강력하게 하지만 우리 당 활동할 때 있어서는 동지들끼리 우애 있게 재미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메리트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에서 활동까지 많이 노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밴드를 만들어서 초대를 하고 소개 카페에도 올릴 테니까 차세대 여성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투쟁에 가열차게 또 매력적인 정당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 원장님. 네, 우리 작년 미국 대선 과정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아이디어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 광고판, 대형 광고판을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는데 만약에 대선 과정에 설치가 됐으면 이 미국 대선으로 하신 것처럼 그 이슈에 묻혀버릴 뻔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밀리다가 이번에 그 생일쯤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공카에 올렸는데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워싱턴 기자이면서 백악관 출입 기자인 제니박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그 광고판 밑에서 5분짜리 기자회견 취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의의에 대해서 자세히 멘트를 하고 광고판 전면이 보이는 그런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올렸는데 그거를 우리 동지들이 다 보시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우리 조원지 대표님이 얼마 전에 그 고향 대구 서문 내려가셨다가 그 대구의 서문 출신의 유명한 독립운동 시인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교묘인가라는 그 이슈를 또 이번에 우리 3.1절과 매치가 돼가지고 아주 좋은 키워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2년 동안 공산당에게 빼앗긴 북녘땅, 그리고 4년째 이 문재인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우리 남녘땅,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투쟁을 하고 있고, 그 투쟁한 현장에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형 광고판을 워싱턴 DC에 설치해서까지 우리 공화당이 투쟁하고 있고, 정의와 진실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 그래서 정말 이 올해 봄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함께 오게 하려고 하는 우리 공화당의 이 투쟁의 역사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사실 3.1운동에 버금가는 엄청난 그 집회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 3.1절 날 촛불의 한 3배 규모의 대대적인 애국 집회가 이미 있었지만 왜 실패했느냐? 그 엄청난 애국 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태극기 집회 지도자라는 자들이 부정부패와 연루이 되고 비겁하게 배신하고 타협하고 뒤통수 치고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애국 정치력을 정치적 리더십으로 활용할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2017년 3.1절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 과정에 감사한 거는 이제 조원지 대표님이 뒤늦게 그러한 현상을 보시고 분연히 정말 삼선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그 주체 세력인 우리 동지들과 함께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8년 3.1절은 이 3.1운동을 계승하는 우리 공화당 서울역 집회로 아주 역사적인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진 태극기를 우리 대한애국당이 조원지 대표와 함께 새로 시작한 것이 2018년 3.1절 태극기 집회입니다. 자, 2019년 태극기 집회는 어떻게 됐냐? 누가 꼈잖아요. 그때 3.1절 때. 우리가 점점 커지니까 우리 당에 들어와서 우리 당을 홀딱 먹거나 와해시키거나 파괴시키려고 그 3.1절 때 일부 세력이 껴드는 게 2019년 3.1절 집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몰랐고 굉장히 이제 외형 확장으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그런 것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지켜왔고, 2020년은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중공무염 폐렴 때문에 마치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고 우리 공화당을 와해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중국 우한 폐렴을 퍼쳤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2020년 3.1절 집회가 굉장히 큰 집회가 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중공 우한 폐렴을 확산시키고 퍼치는 바람에 모이지 못하고 기자회견으로 끝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 3.1절 이 동시다발, 지금 현재 130개 지역 동시다발 집회를 우리가 계획 중에 있고 지금 홍보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해주셔서 새로운 또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3.1운동을 새롭게 계승해서 역사를 회복하는 그런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조원지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윤리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단순히 우리 공화당 이 태극기 무브먼트가 단순히 정권을 다시 되찾고 우파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70년 역사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까? 북한 공산주의랑 반대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거예요. 반공 때문에 대한민국을 세웠고, 왜 박정희 소장이 생명을 걸고 혁명했습니까? 공산화 위기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반공주의로 혁명을 했고, 왜 한강 기적을 일으켰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북한군을 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의 위협을 잣살아서 경제력이 부강하고 군사력이 부강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만 반공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진보한 발전을 개념을 내놨죠. 뭐예요? 승공. 이제는 공산주의를 우리가 앞서서 이기자. 평화통일까지 가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로건에 박정희 대통령이 멸공이었습니다. 멸공. 근데 그 멸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 공산주의 세력에서 우리가 당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근본적인 그 역사의 그 과정들의 아픔과 또 거기에 부산물로서 나왔던 이런 모든 잘못된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바른 역사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정말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 우파 내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그냥 좌파에 대항해서 조건만 잡으면 됐지 정도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당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쉬운 예로 뭐냐? 야,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했지만 그래도 나라 세웠지 않느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했지만 한강 기적 일으켰지 않느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독재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구국과 호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군사 쿠데타를 했는데 한강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는 용어 자체가 종북 좌파 배낭자로 만드는 용어고 이승만 대통령의 독보라든지 뭐 한강론이라는 다 100% 왜곡된 겁니다. 박정희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한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고 친일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공산주의적인 요소는 다 100% 조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여러분 3.1 독립운동의 그 근거가 된 28 독립선언 아시죠? 일본의 동경 유학생들이 일본 제국의 심장부 동경 안에서 유학생들이 28선언을 한 거예요. 그 28선언의 주동자 중에 한 분이 백관수 씨입니다. 백관수가 독립선언을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근데 이 백관수가 핵심적 역할을 했는데 누구냐? 이승만 박사의 비밀요원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지시를 받고 다 하고 이승만 박사의 하와이와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자금을 나르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이승만 박사가 친필로 여러분 단신가 아시죠? 단신가. 우리가 부르는 단신가. 그거를 이제 100번 고쳐주고 그래서 백사가라고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친필로 백사가를 효어로 써가지고 백관수에게 선물로 줍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어떤 동지님이 동지라고 하는 아주 귀한 멋진 효어를 선물로 가져와서 저도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데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회오를 하사했다. 굉장한 인물이죠. 근데 회오 정부가 아니라 백사가를 친필로 회오로 써가지고 백관수 씨에게 줄 정도로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3.1운동의 핵심이에요. 3.1운동이. 그래서 도산 안창호에게 1,100불을 줘가지고 독립자금을 주기도 하고 박용만에게 2,000불, 그 당시 2,000불을 줘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이승만 박사의 이런 그 지도하에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우파의 청년들까지 세뇌돼가지고 야 그래도 장기 집권했지만 건국 대통령 아니냐 군사 대대죠 한강의 기적이 이렇게 100%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 역사를 회복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 멸군까지 가는 자유통일까지 가는 빼앗긴 북녘 땅에도 고무하게 하는 마지막 전쟁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이 3.1절 이번에 그 동시다발 서울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전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천만인 무죄수방본부 윤여덕 본부장님 당이 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많이 이 공화당을 위해서 건투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만인 무예석방본부의 총괄본부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사에서 하는 목적은 우리 공화당이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걸 보필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관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천만인 무예석방본부로 돼 있지만 실제 우리 당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조은희 대표님이 금년에도 좋은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뒤에서 또 리드를 하고 우리 지도자로서 많이 알려지고 그런 거를 돕기 위해서 우리 그 이사에서는 저나 이사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물신양면 우리 공화당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만인 무예석방본부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또 계기가 대표님이 저한테 마이크를 주셔서 자세한 얘기는 더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사님과 상의를 해서 원래는 작년보다 또 많이 후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인 무예석방본부는 수백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월 만원 내는 수백 명의 회원이 있고 그 회원분들이 한 1000명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사분들은 월 50만 원씩의 이사비를 냅니다. 월 많은 희생들을 해주시고 또 우리는 공당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지들이 형사법적으로 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혹은 다쳤을 때 법정 투쟁을 할 때 뭐 이런 부분에서 정치자금법상 공당은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마음 같았어야 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천만인 무예석방본부에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월 많은 데는 회원들이 1000명, 지금 한 250명, 3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천만인 무예석방본부가 기존 회원과 또 이사진 구성이 많이 보충이 돼서 시민단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 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날 월요일 날 15시에 펜앤마이크에 대표님이 출연할 예정이 있습니다. 확정되면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확정된 거죠. 확정됐습니다. 전국 시도당 이 취임식이 경북도당이 2월 19일 금요일 날 14시에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2월 21일 일요일 날 14시에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에서는 3.1절 집회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 시도당 위원장님이 새롭게 이제 교체가 됐는데 19일 날 오후 2시에 대구 경북 시도당 사무실에서 경북 도당위원장 이침식이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서울시당
위원장 입진식이 오후 2시에 있고요. 28일 날 경남도당 위원장 입진식이 18시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인천, 경기, 부산 시도당 위원장 입진식도 날짜를 잡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당연히 참석을 하고 중앙당직자 최고위원을 비롯한 중앙당직자분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바랍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과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지켜야 되는데 당의 실국장들이 제일 먼저 배신했습니다. 대통령. 김무성이라는 자들한테 넘어가서 소위 말하는 분파활동이에요. 당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계파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고 술 사주고 돈 주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실국장들이 당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먼저 배신해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공화당은 절대 분파활동이나 자기 세력화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저는 뼈저리게 느낀 것이 그것이 당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 사람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당하게 혁명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애국당을 지을 때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에 허평환 대표님이나 몇 사람들이 저보고 이거 뭐 독립군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일본 압제에서 싸우는 독립군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빼앗긴 덜의 봄을 찾아야 되는데 봄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봄이 뭐겠으면 자유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역사가 뒤바뀌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탄핵 그 상황들을 반대로 봐야 된다. 당의 분열, 실국장들의 가장 먼저 배신, 자기 세력화, 내각제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내각제가 아니라 자기세를 한 거예요. 이번에 공천에 김영호의 작표를 받지 않습니까? 김영호하고 해외여행 많이 다닌 순서대로 공천 줬습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구역질. 제가 삼선 국회의원에 저보고 주변 사람들 한 달만 좀 외국 갔다 와라. 그랬으면은 아마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 다 할 겁니다. 왜 제가 나온지 아세요? 그런 반역의 행위, 배신의 행위를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 분열하고 당내에 음해하고 자기 세력 구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는데 100년 전당이 아니라 다음에 교섭단체 정당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동지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사로운 작은 애당심, 애국심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동지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지 마세요. 확인된 사실이지만 증거를 당대표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서 말하기 좋아서 나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스팔트 나와서 이만큼 싸우는 동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동지들하고 싸우지 말고 전 사방에 다 적들인데 적들하고 싸워야지 왜 동지들끼리 싸웁니까? 제가 제 거를 버리고 다 저 재산 없잖아요.
제 재산의 반을 당에다 다 갖다 붓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혁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강 정당 하나 만들어서 정당 돈 들어오면 이것저것 같이 나눠 먹고 우리 평생 좀 잘 살아보자 그런 당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되는 정당이다. 그 혁명의 기준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정치혁명, 체제, 역사, 체제 수호정당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더 이상 붉은, 주사파, 친북, 친중, 종북세력들 정치판에 못 나오게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해야 되는 혁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혁명 뭡니까? 실체말을 하고 인물 중심이 아니라 우리 소위 말하는 민초들이 주인되는 정당이 우리 정당이에요. 당원들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도 서명대 하는 당원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저는 당대표지만 두렵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당의 주인이에요. 조원진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섭단체 정당 또 집권정당을 만들어서 우파가 살아있는 우파의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잖아요. 정치? 이제 부정부패 돈 받고 돈 주고 받고 스폰서 받고 그 신물이 나서 제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걸 신물이 나서 구역질이 나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 집단이 있기 싫어서 하지 마십시오. 또 병역 의무 마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재산 하나가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30년을 본 사람이고요. 국회의원을 12년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이 그 기본적인 제가 말하는 그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도 그렇게 비슷한 정당 되어버리고 무너져버려요. 73년 정당사에 이런 정당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일요일 TV에서 하잖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한 주에 10,000에서 15,000명의 탄핵 무효 서명. 당원이 3,000명 이상의 당원이 매주 들어오는 정당. 500명에 가까운 돈을 내는 당원이 들어오는 정당. 정당 역사에 있습니까? 우리는 저를 비롯한 지도부, 또 중앙당직자, 또 우리 책임당원 이상의 많은 시도당 위원장도 마찬가지. 그러한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가진 놈들이 제일 먼저 배신했습니다. 소위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배신했죠. 당을 이끌고 가야 될 실국장들이 제일 먼저 배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이 됐겠습니까? 힘들게 침묵투쟁하는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는 그분을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 모시는 자세는 뭡니까? 우리가 기존의 틀을 다 벗어야 됩니다. 기존의 틀을 다 벗어야 돼요. 당원들 간에 자주 부딪히니까 뭐 이런저런 이견이 있겠죠.
아스팔트에 4년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위대한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정당혁명을 해버렸잖아요. 위대한 혁명의 길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길을 정말 자랑스럽게 가면 됩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그때 다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후배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도당 위원장 이침식을 제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은 아무튼 이 3기의 시도당 위원장들의 역할은 화해입니다. 화해. 통합이고 손에 졌던 많은 동지들한테 손을 내밀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도당이 되기를 바라고요. 인천, 경기, 부산도 시도당위원장 이침식 날짜를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무 감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에서 그동안 1기, 2기 시도당위원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고 특별한 일은 없어요. 단지 하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려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시도당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중앙당의 잘못이다. 중앙당도 업무 분장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사무처장을 지금 공채로 뽑으면 이제 시스템화의 첫 발을 딛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당의 업무 분장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더 이게 중복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시스템 정당화를 가는 기본적인 틀들을 아주 조밀하게 짜야 됩니다. 조밀하게 짜서 작은, 지금 우리 중앙당 사무처 인원은 되게 작은 편이에요. 지금 기존 정당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정의당보다도 우리가 당원 수가 훨씬 많고 또 행동하는 우파 정당으로서 아스팔트 활동들 서명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당 직자는 4분의 1도 안 됩니다. 중앙당 직자. 그래서 중앙당 직자들이 일에 많은 일에 치여가 있어요. 그것도 4년간을 하나도 쉬지 않고 이렇게 투쟁을 하니까 중앙당들 많이 힘드니까 그리고 동지들께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십시오. 이게 그냥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정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처 분들이 힘들 때 우리 중앙당직자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도당 위원장 혹은 당원들도 질책 전에 저 사람들이 작은 인원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질책하고 그냥 뭐가 잘못됐니 저도 불만이 있죠. 근데 아무튼 중앙당 사무처의 작은 인원은 우리가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때문에 좀 나아지겠죠. 이런 거 요청도 하고 그때까지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저 글을 주셨는데 저 뒤에 무엇이 하나 보이네.
고기 한 끓어버리지. 간격이 맞는지 모르겠다. 간격이 맞나? 꼬리가 없어? 저 한번 끓여보세요. 간격이 맞나 본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동지지, 동지. 응? 맞겠네. 한번 유튜브로 한번 잘 찍어주세요. 맞겠네, 고기도 갖고 저한테 주셨는데 생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회의실에 걸어놓으면 좋겠다. 저 어느 분인지 잘 몰라요. 제가 사실은 지금 받긴 받았는데 어느 분이 찾아서 감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이 우리 성경선 글이 좀 힘이 있죠. 우리 다음으로 오게 된 연유도 제가 아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이야기 드릴까요? 예예. 어떤 분이 그 대구의 청년 서예가가 이제 무관식 동지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이 선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관식 동지가 이걸 받고 뭐 바로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이거 선물 받았는데 중앙당에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 좋은 일이다. 잘했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중앙당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방에 걸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개방보다는 네. 이미지이 좋네. 항상 동지애를 네 맞습니다. 가지고. 호가 이제 정헌이라는 분이 뭡니까? 그제? 저는 이제 대구의 청년 작가로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청년이라는데 우리 문화예술위원장님이 원래 서예의 대가시잖아요. 우리 당에 큰 거를 하나 드린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서예가가 있고 문인화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인화가라는 게 문인이면서 화가는 아니고 과거에 문사들이 그리던 염구로 그리던 그림을 문인화라는 장르로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되는 소재들이 사분자 매난국주, 그런 매난국주과 더불어서 그 주변부 소재들, 이런 이제 간결한 그림들이 그려지는 걸 문인화라고 하고요. 또 이제 문인화가들의 대다수의 출발점은 서예가 되거든요. 서예를 먼저 익히고 거기서 좀 이렇게 그림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양식을 저는 지금 문인화가라고 하고, 아마 20일쯤인가 대구 MBC 문화요에 한 10분쯤 촬영을 했는데 10분쯤 9시간 촬영했는데 10분 나온다. 뭐 기회 되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옛날에 우리 유교 국가에서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선비들이 글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림들을 같이 하는 그런 예술이 있었죠. 3월 1일 집회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우리는 K방역, 그들이 말하는 K방역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지금 100인 미만으로 풀렸어요, 지방은. 그래서 서울에
3.1절 투쟁을 합니다. 친중 매국노 문재인 척결 본부 구성 발표를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구성 발표를 문화일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하로 100인 미만으로 풀리면은 25개 구청 25군데에서 100인 미만 집회를 하겠습니다. 25군데에서 만약에 100인 미만이 풀리지 않고 지금과 같이 10인 미만으로 되면은 200군데의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40곳의 집회 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각 구청별로 7, 8군데 정도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국민이 살아있다. 너가 아무리 사회주의로 자유민주주의 침탈하고 사회주의를 가려고 하지만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움직이는 자유우파 국민들, 또 일반 국민들도 태극기를 차에 달고 태극기 위에다가 까만 리본을 달아주셔야 돼요. 집에서 태극기를 달더라도 저항이거든요. 우리는 4년간 아스팔트에서 몸으로 투쟁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내가 아스팔트 몸 투쟁을 못하지만 내 집에 태극기를 걸 때 까만 리본 하나 달아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독재, 억압, 자유 침탈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위반하지 않고 거리두기 확실히 하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거짓 세력들과의 한판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함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음해하고 거짓을 떠들었던 박태호 최고위원도 평론가로서 그때 한창 활동하실 때니까 그 몇 사람을 빼놓고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한 욕들을 많이 했거든요. 거짓을. 그러니까 이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입에 나온 대로 막 찍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법률국에서는 사람을 보충하더라도 고발 대상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가덕도 신고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분명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나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100명의 국민한테 가덕도 공항을 왜 하냐고, 지금 이 선거나도 왜 하냐고 그러면은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보수정당 우파정당에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표기 위해서 경고망동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검찰과 선관위에 동시 고소고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파들, 보수 정당이 가지지 못한, 보수 정치인이 가지지 못한 악착같이 심판하는, 끝까지 추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파, 보수 정당이나 정치인도 무섭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민주 체제에 배신하지 않고 역사에 배신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눈을 부릅뜨고 우리 공화당 동지 한 분 한 분이 당원을 받아주고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당비를 내고 후원금을 내고 특별당비를 내주는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는 체제, 수호, 역사 바로 세우기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자문 변호사, 젊은 자문 변호사분들도 대거 영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누구도 하지 못하는 역할은 탄핵 백서하고 형사재판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사항들이 탄핵의 과정에 자료에 60만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 다 나와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전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아마 지금 다 읽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분류 작업을 하고 7월 달에 책은 뭐 한 300~400페이지 책이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인 백서는 아마 3000~4000페이지 정도가 누가 보더라도 어느 놈이 배신했고 어느 놈이 이 나라를 망하게 했는지 명확하게 우리 공화당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어? 말을 못해요. 최선실명하다 얘기를 안 해요. 국민들이 속은 거야. 이 속은 것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고. 역사의 기록으로. 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골해졌는가? 그 배신자들의 역할이 어땠는가? 또 지식인들, 또 관료들이 어떻게 배신을 했는가? 라는 모습들을 징비록, 여러분 징비록 아시죠? 징비록 쓰듯이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책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법률팀이 이제 가동이 되고 또 그것을 총괄할 최고위원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이 작업이 방대한 작업이 돼서 7, 8월까지 한 4, 5개월 많은 인재들이 거기에 투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일반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이 탄핵 정국에서 누가 정말 배신을 했는가? 누가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들이 얼마나 못된 짓들을 했는가?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상황이 옵니다. 의외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 안에는 의외의 인물. 이걸 통해서 배신 역적자들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하겠다는, 제가 설날 연휴 동안 많은 고심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깃발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혁명의 과정이거든요.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수 정치인이라고 떠드는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샅샅이 밝히겠습니다. 샅샅이. 많은 홍보기도 투입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률국이나 또 우리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어제 뭐 그 문제까지 사무총장과 한 3시간, 2시간 정도 회의를 했어요. 당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올바른 대한민국의 진시
밝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할까요? 우리 허준 선생을 비롯한 오늘 참석해 주신 유튜브 대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